네, 안녕하세요. 진아TV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 그 좌파 독재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국회의사당에서 가졌었는데요. 저는 이 규탄대회를 한다는 것을 며칠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이 대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자유한국당에서 김진태 의원님이 그 당대표 출정식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지자들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한국당이 가장 원하는 것이 투쟁력을 원하기 때문에 그 투쟁을 한다는 모습도 보여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왜냐면 다른 땐 몰라도 지금 총선이 코앞이잖아요. 항상 그 총선 앞에서만 하는 척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투쟁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모습도 있고, 김진태 의원 하는 거 보니까 그림이 괜찮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김진태 의원 한 명이 저만큼 모았는데 대단한 거 아니다, 가소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이 동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뭐 광화문까지 힘들게 나갈 필요 없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저렇게 간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고 웰빙적인 생각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또 언론에서 한국당이 조롱받고 있는 게 릴레이 단식이라는 말 때문에, 단식도 뭐 대여섯 시간 단식하면서 돌아가는 게 무슨 단식이냐 하면서 뭐 딜레이 식사냐 뭐 이런 식으로 릴레이 다이어트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받고 있다가 농성으로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죠, 언론들은. 하여튼 그거는 뭐 지역적인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어제 규탄대회 같은 경우에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당내에서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을 싫어하고 통합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제가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진 때가 그 2016년 10월 탄핵 그 사태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였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부터 분열돼서 싸우고 있을 때라 저는 원래부터 그런 모습만 봤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다 같이 모여서 뭉쳐가지고 단합된 모습으로 뭔가를 하는 걸 보니까 참 흐뭇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탄핵 배신자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 주요 인물인 뭐 김무성은 눈에 안 띄니까 그래도 비교적 화면이 클린한 편이었는데, 그 김무성 비겁한 자식이 나오면 아무래도 거기 나온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아예 몸을 사린 것 같고, 홍준표도 안 보였습니다. 어제 또 그 규탄대회가 특이할 만한 것이 당대표 그 출마 후보들을 앞전에 쫙 세워서 그 투쟁력의 아이콘으로 삼았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나올 만한 사람은 다 나왔는데 홍준표가 빠졌습니다. 일종의 뭐랄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마녀의 느낌이랄까요? 어느 한편에서 저주를 퍼붓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황교안 총리나 뭐 그런 분들한테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손석희라는 다른 마녀한테는 또 아부를 떨고 있죠. 일단 이 전당대회 자체가 자기의 그 지방선거 전략공천 잘못해서 폭망하고 막말로 폭망하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 처벌성 자가 징계로 인한 전당대회인데, 자기가 나온다는 게 참 우스운 거죠. 밖에서 뭐 당대표 출마를 하니 어쩌니 하는데 지금 이런 규탄대회도 못 나온 입장이면서 과연 당대표를 출마를 할까? 하더라도 완주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구에 가가지고는 TK의 투쟁 전사는 홍준표, 김문수, 이재호다 이러면서 김문수 지사와 TK 단일화 논의했다 이러니까 김문수 지사는 직접 듣지 못했는데 부인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며칠 전에 야밤에 김문수, 김무성, 홍준표
회동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말대로 TK 단일화를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논의했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자기가 거절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게 정치 초년생도 아니고 정치를 몇십 년 한 사람인데 오얏나무 밑에서 가꾼도 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 김무성을 만납니까? 그 정광훈 목사 그 교회 사건에서도 한번 충격타가 있었는데 그러고도 또 만나는 것은 실수라고 보기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저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사진도 보니까 홍준표, 김문수, 이재호, 김무성이 거의 사총사같이 친한 사이더라고요. 그 우정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되면은 김문수 자체는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김무성의 그 우정과 그 정 때문에 오랜 정 때문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쭉 나와가지고 그 이 전당대회를 규탄대회를 했던 목적이 첫 번째로 그 김진태 의원의 그 출정식을 꺾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고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출정식 할 때 왔던 인원보다는 약간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중간중간하고 제일 끝에는 김진태를 다 엄청 연호하면서 그 많이 온 인원들이 사실은 김진태 지지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김진태를 연호하는 함성이 단순히 동원된 함성이 아니라 아주 절절하고 절규하는 그런 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던 의원들이 도루 어떻게 보면 김진태 유세 현장에 동원된 것 같이 이용을 당한 거죠. 역공을 당한 셈인데 제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후배인 까마득하게 후배인 김진태 의원이 자기들보다 훨씬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머쓱해서 웃긴 했는데 김성태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똥 씹은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제 그 규탄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넘어가면서 또 한 가지 규탄대회를 한 목적 뭐 손혜원이나 뭐 김태우 신재민 뭐 육참 총장 이런 사건도 간간히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가장 강조를 했던 것이 조혜주 선관위 임명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중요한 거긴 하고 규탄하긴 해야 될 거긴 하지만 우리 국민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그 국회의원들 자기네들 선거 관련 이해관계가 더 크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조혜주 선관위 임명에 대해서 엄청 규탄을 많이 집중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또 이 후보들을 쫙 내세워서 일종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비교해서 연설하게 하는 그거는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출마하는 사람들의 후보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브리핑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병준 같은 경우에는 간을 보다가 뭐 김무성한테 쿠사리를 당했는지 어쨌는지 포기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오세훈을 물고 늘어졌죠.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도 나오지 말라 이렇게 괜히 머쓱해서 그랬는지 뭐 김무성이 시켰는지 그런데 사실 홍준표하고 오세훈은 들러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까면서 다시 친박 프레임이 되면은 총선이 이렇게 방어해야 되는 수세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안 좋다. 뭐 다 탄핵에 책임이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탄핵에 책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탄핵이 책임으로 치면은 탄핵 찬성한 자들이 더 크죠. 더 큰데 이 친박 프레임이 문제라면 지금 리얼미터 한국당 지지율 보니까 뭐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것 이후에 가장 최고로 높은 한국당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26점 몇 프로인데 그 얘기는 황교안이 들어오면서 친박이 된 것이 오히려 훨씬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친박 프레임으로 가라는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 막 출당시키고 배신자들 복당시키고 할 때 어땠습니까? 10%, 12% 그랬었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봤었는데 어쨌거나 홍준표가 당대표 할 때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배격했을 때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한 프레임이 되니까는 2배 가까이 지지율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준이 걱정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뭐 황교안 총리나 뭐 다른 친박 의원들이 탄핵에 책임을 씌울 것 같으면은 더한 탄핵에 책임을 져야 될 탄핵 그 찬성자들은 더 문제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김병준은 빠졌고 김진태 의원 출마 선언했고 황교안 총리는 29일 날 내일 한다고 했고 김문수 지사도 뭐 한다고 했고 홍준표는 30일 날 내일 모레죠? 발표한다고 했고 주호영 발표했고 안상수 발표했고 정우택 31일 날 한다고 했고 조경태도 했고 심재철 31일 오세훈 31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명입니다. 10명.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황교안 총리가 지금 그 책임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있냐 없냐로 지금 또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황교안 총리가 나는 법조인이다 문제없다 얘기하고 이제 30일 날 29일 날 출마 선언한다고 해서 당대표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더랬습니다. 이 황교안 총리가 한다면 뭐 좀 뭘 하고자 하면은 해내는 성품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당대표 출마한다고 해서 꼭 완주하겠다는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 그 황교안 총리의 선거권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나름 법대 나온 여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지만 저의 리걸 마인드를 적용해 보자면 일단 당헌 당규가 문제입니다. 이 당헌은 헌법에 해당되고 당규는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헌에서는 그 책임당원 3개월 이상인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이 선거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을 가지는 게 책임당원이라면 피선거권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3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 당대회로 따지면은 2월 27일로 따지면 3개월을 통과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당 명부 정리한 게 2월 22일이죠. 그 기준으로 해서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게 되는 당비는 포함이 안 되면 2번 납부한 거라 오세훈도 책임당원이 안 되는 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일단 그 당원에는 그렇고 당규에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당원이면은 선거에 나갈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은 나중에 나온 특별법을 우선시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법에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보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그렇지만 특별법이라고 해도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헌법 안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특별법 자체가 헌법에 당헌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특별법 자체가 문제인 이 자유한국당의 그 법상 미비 하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과실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그 다른 뭐 이런 공적인 기관의 잘못이라고 한다면은 그 피해 당사자의 그게 어떤 건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없다면은 이 피해 볼 수 있는 약자에게 이익이 되게끔 그걸 뭐라고 하나? 하여튼 리걸 마인드로 보자면은 보통 그렇게
결론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약에 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어떤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는데 법에서 그걸 규정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일단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적법한가 불법한가를 따지는 것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 약자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자유한국당의 법률 미비에 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한해서는 선관위가 그런 책임당원의 있냐 여부를 떠나서 모든 후보는 참여하게끔 해주자는 특례를 적용해야 될 것으로 그런 결론을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통상시에 그 법 적용하는 판결 같은 걸 봤을 때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대기업이나 무슨 기업에서 회사에서 또 잘못이 있고 먼저의 기본적인 잘못이 있고 그 상대방인 소비자라든가 노동자의 일종의 부적합 사유가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먼저 기본적으로 잘못된 더 큰 그 단서를 제공했던 기업이나 공기관이 책임을 지는 형식이라고 할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다투지 말아야 되는 특례를 적용시키고 이 당원 당규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률적으로 다시 법률을 당규나 당원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김진태 의원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자꾸 떠들면서 지금 김병준도 나오는 자세가 이거 무시 못할 일이다 하면서 지금 하는 게 김병준은 지금 황교안이 안 나오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세훈은 전당대회까지 책임당비를 3번 내서 책임당원 맡고 황교안은 아니니까 황교안은 나가고 오세훈은 있어라. 이렇게 되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씨앗 하나 자체가 나중에 두고두고 분열의 불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은 황교안 총리가 나오길 원합니다. 안 나오길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도 그렇고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법치를 하지 않는 그런 법조인 출신의 이런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을 제대로 잘 규율을 해서 만약에 이게 책임당원이 아니라서 못 나올 것 같으면은 황교안, 오세훈 둘 다 못 나오게 하든가 나올 수 있으면은 둘 다 나오게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김진태 의원님이 사실은 황교안 총리님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황교안 총리가 법이 안 맞기 때문에 못 나온다면 오세훈 너도 빠져라 이 얘기인 거죠. 이 김무성 패거리가 올려놓은 김병준 비대위가 마음대로 이런 비행을 저지를 수 있게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일단 황교안 총리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머릿속이 되게 계산이 복잡해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구도가 김진태 의원님하고 황교안 총리님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삐까삐까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선거 자체가 홍준표의 책임 때문에 자기가 지금 셀프 징계 중인데 지금 자기 스스로 감옥에 자수하고 들어갔는데 감옥을 탈옥하겠다는 얘기죠. 탈옥하겠다는 얘기라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특히 국민들한테는 일단 손석희를 옹호했다는 게 국민 정서상 이제 아웃이 된 겁니다. 홍준표는 끝났고 그리고 또 오세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게 오세훈이 전체 국민들이 뽑는 선거면은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70%가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오세훈도 어렵다고 봅니다. 나가래. 오세훈도 나가래. 그리고 이제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투쟁력이나
인기가 꽤 있지만 김진태나 황교안보다는 밑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자꾸 그 정광훈 목사 있는 교회에서 김무성 만난 거, 최근에 홍준표, 김무성하고 밤에 회동한 거, 이런 식으로 자꾸 김무성하고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에 일단 김문수도 많이 꺾였습니다. 이게 김문수 지사 자체가 사람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안 됩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김문수도 나가래. 뭐 표를 얼마 갉아먹을 수는 있겠지만 뭐 큰 영향은 못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구도가 되면은 김진태 대 황교안 싸움이 됩니다. 그렇게 돼도 나는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김진태 의원이 이기게 되면은 황교안 총리가 전 국민들 볼 때 김진태한테도 밀려? 이렇게 해서 카리스마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문제고, 또 그 황교안, 그래도 김진태 의원이 김진태 대표가 황교안 총리에게 어떤 그 고문이나 원로 자리 같은 걸 하나 줄 것 같습니다. 해서 뭐 활동을 할 수 있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돼야지 이제 더 이상 이 썩어 문드러진 기득권 야합 세력들 다 물갈이 할 수 있고, 가장 문제가 이 김영삼 키즈들이 너무 기득권이란 말입니다. 이 김영삼 키즈들이 김영삼이 5.18을 민주화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이 김영삼 키즈들이 있는 이상 5.18 절대 못 밝혀냅니다. 5.18이 일단 김영삼 키즈들이 있는 이상 좌파 우파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우파 내에 좌파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김영삼 키즈를 확실히 갈아치워야 되고, 황교안 총리가 되면은 일단 자기 그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존중을 해야 돼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황교안 총리가 우파 내에 그 제야에서 활동하는 애국 활동가들, 투쟁력 있는 활동가들 잘 모르고 친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공천 줄 리가 만무합니다. 김진태가 돼야지 지금 그 잘 싸우는 분들 다 공천 줄 수 있겠죠. 젊고 잘 싸우는 분들로. 그리고 또 투쟁력으로 가지고 공천 실적 점수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김진태 의원이 되면은 뭘 할지에 대해서 장외투쟁하겠다, 애국 그 단체들, 애국당이나 뭐 다른 단체들 다 통합해서 힘을 합치겠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의원들한테 뭐 탄핵에 찬반 떠나서 얼마나 열심히 하냐를 공천 점수로 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뭘 할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황교안 총리가 앞으로는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뭐를 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황교안 총리 스스로도 뭘 해야 될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추려가지고 수렴을 해서 자기가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쭈루룩 그 당 후보, 대표 후보들이 연설을 하는 때도 보니까 저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그래서 김진태 의원을 꺾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당을 젊고 투쟁력 있는 애국자들로 물갈이하고 뭐 이랬던 꿈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황교안 총리가 가면 다시 그 기득권 그 국회의원들을 다시 또 공천을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꿈이 깨지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또 되게 잘하지 않는 이상 보통 잘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못해도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잘못하면은 공격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대선에 아예 그 후보로 등록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우리 그 중도 젊은이층 흡수할 수 있는 기본 미천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종잣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스판에서 체스 그 킹은 안쪽에 숨어 있고 그 폰이나 룩, 비숍 이런 애들이 착착착착 가서 이렇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폰 잡고 룩 잡고 이러다가 킹 먹히면은 전체 판이 끝나는 거죠.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력 좋은 비숍이나 룩 같은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확실하게 그냥 우파 가치 확실하게 내세우면서 탄핵의 부당성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뻔뻔스럽게 해야 됩니다. 저기 좌파들은 말도 안 되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까지 막 좌파까지 옳다는 식으로 막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뭐 친북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놀라고 막 그랬지만 자꾸 듣다 보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욕하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은 그러려니 하고 그런가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계속 해오고 계셨죠. 그 부분에서는 계속 꾸준히 강력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전문이고, 그 김진태 의원님이 같이 그냥 병합만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김진태 의원님은 그래서 애국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이 제일 그 일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당하고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도 하고 다른 또 단체들과 할 때는 다른 단체들의 무슨 5.18 뭐 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우파에서 내세우는 모든 가치들을. 그래서 문재인의 공약 보면은 사실 문재인 자신의 공약이 아니죠. 공약집에 있는 그 100대 과제 이런 것들이 다 그 문재인을 추켜 세워줬던 뭐 민노총, 정교조, 뭐 정의구현, 사자단, 뭐 원탁회의, 뭐 각종 이런 사람들의 그 언론 노조 뭐 그런 사람들의 원하는 목적을 다 갖다 담아준 게 문재인의 국정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이 김진태에게 그걸 다 몰아서 주고, 그리고 또 제 걱정이 싹 사라진 이유가 이 어제 규탄대회를 보면서 그 당대표 후보들이 쫙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김진태가 단연 독보적이다 이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투쟁을 안 해봐가지고 부자연스럽고 축축 처지고 버벅거리고 읽고 난리가 났습니다.